이제 다음으로 저희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 듣고 이렇게 이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환영사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한재혁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오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특성화 과정이 우리 학교에 이제 생긴 지가 거의 한 8년? 9년? 그 정도 됐죠. 그래서 사실은 군 특성화 과정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강원도에 맨 처음 그 도입할 때 제가 이제 도에 장학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군 특성화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 교육감님도 과장님도 그렇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교 의원님도 뭐 계속 저희 쪽에 전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강원도인데 왜 강원도에 군특성화과가 없냐, 그게 이제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담당자로서 상당히 이제 다급해져가지고 교감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 이거 안 해놓으면은 교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5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쫓아다녔죠. 그래서 국방부도 가보고, 그래서 거기 과장님도 뵙고, 이제 담당 중령님 뵙고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듣고, 그럼 잘 돼 있는 학교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원공고, 박지성 나오는 학교 있죠. 수원공고를 처음 가봤어요. 그 학교 잘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도 가보고 그랬더니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체계가 딱 잡혀 있고, 그래서 우리 중에 이걸 하면 성공할 것 같다, 그런 예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이제 교장선생님께 설명을 했더니 춘천기계공고하고 태백기계공고가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두 개 학교에서. 근데 두 개 다를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사실 한 도에 하나 해줄까 말 건데 그때 처음으로 두 개를 국방부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두 개 학교 운영되고 있는데, 안타깝게 태백기계공고가 이제 항공고로, 한국항공고로 전환하면서 그 주특기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올해 3학년 아이들 마지막으로 이제 접수됩니다. 강원도에 남아 있는 유일한 군 특성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특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태동기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님도 여기 관심을 많이 갖고, 아마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군 국방부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내려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거예요. 장점이라는 것들 들으시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 잘 몰라가지고 안타깝게 선택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설명을 갖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까지도 확대해서 모셨는데 몇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 2학년, 3학년 다 학부모님 외에도 중학교 이제 올라오는 학부모님들을 저희 초청한 거거든요. 중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죠. 그래가지고 오신 건데 생각보다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 좋은데 그래서 귀한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합동 발대식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전에 동아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그 충남, 충북, 대전 그리고 강원도, 그래서 9개 학교가 있거든요. 총 그 지역에 9개 학교가 합동으로 입대식을 가졌습니다.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별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이제 별 2개 떴고요. 그리고 대전시장님 오시고 동구청장님 오시고 대전시 교육감님까지 오셨어요. 아주 크게 행사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아주 멋지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좋았습니다.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정말 그 기수단부터 이제 딱 대대장, 중대, 부단장, 그 기수단이 같이 딱 제가 이제
마우라를 이제 걸어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딱 부동 자세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이제 군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멋있고 어떻게 보면 그 학생 때부터 어떤 진로를 먼저 정해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다른 사람보다는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는 거 이게 더 본인한테는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지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으시고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특승하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육군 홍보 이제 담당관께서 먼저 이제 육군 이제 부사관 내지는 이제 장교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군특승하 과정을 통한 부사관이나 장교가 어떻게 되는지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육군 모집홍보관 김효성 상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군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으실 거고 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군 특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먼저 할 거는 직업군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여기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부모님의 입장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린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간단하게 사진 한 장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군에 간다는 거, 군 쪽으로 내가 진로를 정한다는 게 좀 불안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제가 예로 좀 들면 어떤 사진 같나요? 혹시 뭐 어떤 사진인지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훈련이긴 한데 이게 군에서 가장 큰 훈련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유격훈련이랑 혹한기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가장 최근에 유격훈련장에서 누군가가 저를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표정이 중요하죠.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훈련 중에 하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 의식하지 않았을 건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표정은 웃고 있는 표정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힘든 훈련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직업이 돼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힘듦보다는 즐겁거나 그냥 내 일상이 되기 때문에 군에 대한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시고 나의 자녀도 충분히 직업군인으로서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그냥 드릴 순 없고 문제를 좀 통해서 드릴게요. 혹시 작년 기준으로 고등학생의 장래 희망 군인이 있을까요? 있다면은 몇이었을까요? 한번 던져보세요. 고등학생 기준으로 몇위일까요? 힌트 좀 드려. 5위. 그거보다는 좀 더 높아요. 놀랍게도. 어느 정도 될까요? 2위 아니에요.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고등학생 기준으로는 항상 높은 순위가 나와요. 그만큼 대한민국 여학생 남학생 할 거 없이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도를 내가 부모로서 어느 정도 알고 자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혹은 지지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자녀 혹은 취업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실 돈도 중요하고 직업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워라밸도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군인은 이것과 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건 총 3가지 직업군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내가 직업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자녀 혹은 내가 지원 가능한 군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 지키는 일을 한다는 것 누구나 알아요. 사실 이 직업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직업은 유일해요. 대한민국 유일하죠. 군인이에요. 나라를 지킨다. 이러한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더 중요한 나의 자녀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병과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병과는 내가 학교 선생님 기준으로 어떤 과목 선생님이 될지 혹은 대학교에 진학한다고 하면은 어떤 과에 진학할지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나의 자녀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혹은 나중에 해줬으면 하는 모든 분야를 군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뉘어요. 전투, 기술행정, 특수병과 정도로 나뉘죠.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여기 있는 특수병과를 제외한 모든 병과에 내가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기술병과 쪽으로 들어가기에는 진입 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제가 종류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부사관이 됐을 때는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의 병과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맞는 분야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속물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직업이니까 직업성이 좀 나와야죠. 직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사실 눈에 보면은 다 돈이라는 게 티가 나요. 그래서 직업군인 연봉표를 좀 가져왔어요. 24년 기준이고 국방통계연구에 따르면 평균치는 이 정도 연봉을 받는다라고 해요. 각종 수당이 붙어 있는 거고 실제로 내가 저 정도 계급에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적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크게 차별화되어 있진 않아요. 직업군인도 결국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비슷한 금액을 받아요.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출퇴근을 하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의 연봉표는 와닿지가 않죠. 내 자녀가 시작할 때 얼마 받는지가 사실 더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는 놀랍게도 초봉은 3,600 정도가 책정이 될 거예요. 물론 GPGOP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4,000 중반에서 5,000대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현재 봉급 수준이에요. 상당히 높은 편이죠. 물론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죠. 결과적으로는 직업군인의 연봉은 공무원이지만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일반 중소기업 정도의 월급을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높은 환경에도 놓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동일한 나이대에서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월급은 비슷해도 작년 기준 채용되는 평균 나이는 28살. 28살에 본봉만 쳤을 때 200만 원을 받는 거죠. 하지만 직업군인은 대부분 20세 초반, 20살 혹은 21살에 많이 진입을 해요. 그때 200만 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이 기준에서 높은 통계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매일 통계청 들어가서 매년 제 연봉, 나이 그리고 지역을 검색하면 놀랍게도 제 나이 또래 중에서는 제가 연봉이 21번째로 높은 편에 속하고 제가 지금 거주하는 게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선 18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4대 보험을 받는 직장인 중에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업군인을 선택한다는 건 공무원으로서 월급이 처음에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취업을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집이죠. 물론 요즘 기업에서도
많이 기숙사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공되지 않는 곳도 아직은 많아요. 직업군인은 내가 어디 근무하든 살 수 있는 기숙사 혹은 숙소들을 제공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춘천 두미르 2차라고 하죠. 예, 명동 쪽에 있는 28평형 신축 건물에서 좀 살고 있고 이런 아파트 혜택을 항상 잘 보고 있어요. 거기에 나중에 뭐 추가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놀랍게도 10년 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투자 혹은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장점이 있죠. 거기에 내가 15개 각 군에 있는 모든 종합병원급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입원, 수술, 뭐 약물, 다양한 의료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죠. 거기에 자녀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온 가족이 무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뭐 어디 좀 아파서 내가 부러지거나 아파서 MRI 한번 찍으면 물론 의료보험 혜택이나 각종 실비보험으로 충당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도 40만원, 50만원 정도 나오는 병원비를 군은 당연히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요즘 친구들은 내가 월급이 많든 적든 나의 워라밸 그리고 나의 여가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거 하다 보면 모이는 돈이 없다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왜? 직업군인은 대한민국 어떠한 조직보다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내가 영화 보고 싶으면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도 싼 편에 속하는 영화 관람을 하실 수도 있고 각종 유원지, 축구 경기장 등과 같은 혜택들을 봐서 저렴하게 하거나 무료 관람도 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단연컨대 확단컨대 골프 스포츠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직업군이기도 하죠. 거기에 각종 지역에 있는 호텔, 리조트, 콘도들도 싸게 묵을 수도 있고 열차에 항공기 등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나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부사관이 되기 때문에 학력이나 자기개발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군인은 모든 직업군인들에게 각종 혜택들을 제공하면서 더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굳고 싫어, 돈을 지원해줘도 난 학교 가기 싫어 하면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돈도 지원받고 내가 현재 학습했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교 진학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만 하면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학력까지 보유할 수 있고 나의 능력 또한 계속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사실 뭐 직업군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죠. 가장 큰 혜택이기도 하고요. 바로 연금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대한민국에는 4대 공적연금이 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이 중에 최고의 혜택은 사실 군인연금이죠. 대부분의 공적연금은 65세 정도 돼야 연금이 시작돼요. 그리고 60세 초반에 은퇴를 하시죠. 공백이 존재해요. 하지만 직업군인은 20년 이상 근무하면 공백 없이 연금 지급 대상자가 돼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직업군인이 됐어요. 20살에 채용이 돼요. 20년을 근무하면 40살이에요. 이때 공무원의 월급이 너무 적다라고 느껴지거나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거나 다양한 이유로 그만둔 다음 달부터 내 통장에 연금이 들어와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10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하면 20년 근무하고 60년 동안 연금을 받는 거죠. 내가 사망 시에는 배우자가 연금을 받게 돼요. 저 밑에는 22년도 기준으로 저 정도 계급에서 은퇴했을 때 받는 연금의 평균치를 나타냈는데 사실 저는 이런 통계 자료가 눈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년 초 제 연금 계산기를 두들겨요. 그게 더 즐겁고 눈에 와닿으니까요. 놀랍게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매년 저의 봉급 인상률이 3%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32년 근무하게 되고 55세에 정년을 하면
잘 안 보이시나요? 390만 원이 제 연금 액수더라고요. 직업군인이 사실 다른 공직자들보다는 정년이 짧은 것도 맞아요. 55세 전후로 많이 정년하세요. 그런데 55세 종료 이후에 그 다음 달부터 공백 없이 일반 공직자들의 연금보다 아니면 공적연금보다 10년이나 먼저 공백 없이 더 높은 금액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사실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직업군인은 사실 뭐 다른 공직자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뭔가 희생하고 감수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직업군인은 일이 힘들고 위험하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어떤 직업이든 힘들고 위험하고 그 직업만에 다 어려움이 있겠죠. 직업군인도 똑같이 있어요. 하지만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국가에서 대우를 해주는 거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직업군인 더 챙겨줬을 때 아무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챙겨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희생하고 감수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있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의 자녀가 어떻게 직업군인이 돼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크게 보면 장교, 부사관 정도로 나뉠 거예요. 첫 번째 장교부터 볼게요. 장교는 기본적으로 4년제를 졸업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세요. 즉 내가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군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뭐 나중에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특성화 과정을 거쳐서 군 복무 중에 학위를 맞춰서 삼사관학교나 간부사관 등과 같은 방법으로 공백 없이 바로 장교가 되는 방법도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부사관 과정이죠. 부사관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즉 3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여기에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민간부사관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언제든지 지원 가능, 그리고 인간시 장기는 특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3학년 친구들부터 지원이 가능한 과정,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특성화 과정을 통해서 직업군인으로서 진출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제가 저 특성화 고등학교만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현존하는 교육 과정 중에서는 금전적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직업군인 부사관이 되는데 가장 큰 장점을 나타내는 게 군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표시를 했어요. 그럼 직업군인이 되는 과정 크게 1차, 2차 평가로 나뉘게 되는데 1차 평가에서는 장교 같은 경우는 필기평가를 보는 경우도 있고 부사관은 없지만 1차 평가 서류와 같은 것들을 받고 2차 평가 때 신체검사, 면접 혹은 체력 측정 서류 등과 같은 것들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져요. 과정 자체는 점수제, 합불제로 나눠져 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많은 종류가 맞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누구나 다 준비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뭐 슬슬 마무리를 제가 지으려고 하는데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련된 이야기 할 얘기도 정말 많은데 그건 이제 선생님께 좀 양보를 드리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부터 저희 육군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졸업 예정자부터 지원이 가능했는데 예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다음 기수가 3기 사기인데 3기 사기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지원 가능하다. 즉 나의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직업군인 되는 데는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직업군인은 처음에 채용 과정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인턴으로 채용해서 3년 정도 지켜보고 내가 직업군인 저 계속 할래요 라고 장기복무 지원을 했을 때 그 심의에서 합격해야지만 정년을 보장받는 직업인으로서 내가 근무하게 돼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훈련 초창기, 즉 내가 하사를 달기 직전에도 일부 병과에 한해서 열심히 훈련받으면 처음부터 빨리 정년 보장하는 제도로 바꿔주는 제도가 좀 달라졌어요.
즉 조금이라도 빠르게 내가 안정적인 직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혹시 뭐 핸드폰 다 가져오셨나요? 핸드폰 다 가져오셨을 텐데 한번 핸드폰 꺼내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지금은 이렇게 무언가 궁금한 게 없으실 수도 있고 나중에 또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선생님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사진 하나 찍으시거나 직접 팔로우나 친구 추가하시면은 익명으로 누가 질문했는지도 사실 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관련된 정보들은 제가 다 제공해 드릴 거고 어차피 친구들이 학생들이 지원하게 된다면은 우리 강원도 저희 팀을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합격과 준비 과정의 모든 부분을 문의하시면